안녕하세요. 가트로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4일 날 있었던 미국장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애플도 신제품 발표를 하고 아마존도 프라임데이라고 또 발표를 하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일단 애플은 많이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스펙이 높아지지도 않았고, 또 발표 릴리즈하기 한 며칠 전에 애플에서 이미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언론에 뿌렸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도 그런 실망감이 또 컸었고요. 제품이 아이폰 11하고 비교했을 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고, 반면에 아마존은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지수입니다. 지수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어요. 이날 보시면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시작부터 하락을 해서 상승을 하려고 해도 하락하고 또 하락하고 이렇게 지금 반복을 하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하락이 커졌고요. 그대로 다시 회복을 하나 했는데 또 마지막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생겼고요.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건데, 제약회사들이 자꾸 임상실험을 중단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이나 치료제 발표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그것도 조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했고, 또 이제 대선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부양책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양책 통과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또 부담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 이렇게 높았을 때 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하느냐 마느냐 중요한 그런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S&P죠. S&P도 하락이 조금 컸습니다. 그래서 3,500.8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 3,511포인트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하락폭이 가장 적었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폭도 적었고 상승폭은 또 컸고요. 왜 그러냐면 비록 애플은 하락을 했지만 이 외에 다른 회사들은 거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골드를 보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지수가 하락을 할 때 같이 다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게 하락을 해서 1900달러대를 깨고 1800달러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1900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귀금속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여기 실버도 마찬가지죠. 실버도 25달러를 하고 있었는데 24달러대까지 내려왔었고, 밤에는 23달러까지 내려왔었습니다. 23.96달러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상승폭과 하락폭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39달러까지 또 하락을 했다가 다시 40달러로 상승을 했네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3달러를 넘었었는데 그 뒤로는 조금 하락을 해서 지금 3달러 완전 초반대 3.035달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상승을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애플과 아마존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하얀 색깔이 장중에 있었던 거고요. 이 색깔 있는 부분이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그래프인데요. 이게 바로 어제 프리마켓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발표를 하기 전에는 이 기대감으로 127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장 오픈을 하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는 또 계속 하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19달러까지 또 떨어졌다가 지금은 잠깐 회복을 해서 121달러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보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바로 전날 상승했던 그런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이 전고점을 뚫지도 못했고요. 126달러 가지 못하고 125달러에서 다 멈췄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때 프리마켓만큼 상승을 하진 못했어요. 3,498 프리마켓 이때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날은 조금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이런 날이었어가지고 3,492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했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3,500달러를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3,500달러만 넘으면 아마 지지선, 저항선 돌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텐센트, 중국 회사죠. 상장은 홍콩에 되어 있고요. 미국에 있는 거는 지금 OTC 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707빌리언입니다. 엄청 크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하락이 아니라 이날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3개월짜리 그래프를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넘었죠. 1년짜리 그래프를 봐도 코로나 때보다 많이 상승한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텐센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 매출에서. 그래서 매출도 많이 상승을 했고, 애플 핸드폰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사람들은 앱스토어에서 게임을 사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 텐센트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회사죠. 소프트뱅크. 이 회사도 상장은 일본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OTC 마켓을 통해서죠.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주식은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100주, 200주 이렇게 사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사야 돼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무리가 있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도 OTC 회사지만 시가총액이 137조입니다. 그러니까 140조가 넘는 거죠. 소프트뱅크는 이날 하락을 했어요. 3% 정도 하락을 해서 그냥 요 가격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때 비하면 또 크게 상승을 했고 거의 나스닥 지수하고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9월달 이때죠. 이때는 소프트뱅크가 크게 홍역을 치렀었잖아요. 나스닥 상승이 주가가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가 자기 돈으로 끌어올린 거다라는 기사가 터지면서 이때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스닥 조정보다도 크게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전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던킨 도너츠입니다.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백신 발표, 치료제 발표, 임상 실험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장 후반에 일라이 릴리도 크게 하락을 했고요. 덩달아서 다른 지수들도 하락을 했죠. 이때 주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 비교하면 그렇게 크게 사실 상승을 한 건 아니죠. 다른 회사들처럼. 일라이 릴리 자체가 이 회사도 140빌리언이 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니까요. 크게 움직이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죠. 사실 뭐 존슨앤존슨도 임상 중단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트럼프는 계속 밀어붙였지만 어찌됐든 부작용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실험을 중단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려면 뭔가 하나 큰 뉴스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는 조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 던킨 브랜드입니다. 많이 아시죠? 던킨 도너츠하고 베스킨 라빈스, 요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던킨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전고점보다도 훨씬 넘었죠. 이때가 코로나 이전 그래프하고 또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이때를 넘어서 그냥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 업종 브랜드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뭐 던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패스트푸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사고 그냥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로도 바로바로 살 수 있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배달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배달도 많이 늘어나서 매출이 상승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